지금부터는 어젯밤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밤늦게 공개됐는데요. 크기가 커져서 한 전문가는 괴물 수준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크기대로라면 거리도 더 멀리, 그리고 탄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다만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마지막쯤 공개된 북한의 ICBM은 일단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바퀴가 한쪽에 11개씩 모두 22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렸습니다. 지난 2017년 발사한 ICBM 화성 15형 때와 비교하면 바퀴 수가 4개나 늘었고 길이와 직경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3m 정도, 원래 15형에 비해서 한 2, 3m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4개짜리 있었을 거예요. 탄두부도 화성 15형보다 길고 뾰족해져 한 발에 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멜리사 해넘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화성 15형도 이미 사거리 13,000k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ICBM은 모습대로라면 성능이 더 강화된 겁니다. 다만 아직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함께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도 크기가 커졌습니다. 탄두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의 실물도 공개됐는데 군 당국은 새로 공개된 무기 체계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보여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그리고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 체계를 분석한 건데요. NSC는 일단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난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눈물을 보이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남 메시지도 냈습니다.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 긴급으로 열린 청와대 NSC에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 부처들이 조율해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또 종전선언 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NSC는 또 서해상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을 조기에 규명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이후 나빠진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C가 끝난 뒤 통일부와 국방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인도적인 상호 협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우선 미국 정부 반응부터 살펴보죠. 실망의 뜻을 보였다고요? 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 등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한다고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동맹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북한을 직접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모습은 좀 피하려 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20여일 남은 대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반응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여기서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국 내 전문가와 언론 쪽 얘기를 좀 들어보죠. 도발보다는 과시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요. 네, 브루스 클린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열병식은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과시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 담당관도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나친 도발을 배제한 과시였다고 봤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보다는 대외적 과시와 내부 결속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 대선 이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